오늘은 첫 내 집 마련 시에 절대 사면 안 되는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최근에 후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대요. 아마 내년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거주보다 투자 가치를 높게 본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상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답변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2030은 첫 내 집 마련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가진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걸 사야 될까? 이렇게 접근하는데, 사실 좀 더 중요한 건 어떤 걸 피해야 할까? 이걸 먼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사면 안 되는 부동산을 여태까지 70건 넘게 내 집 마련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인 제가 골라드릴게요. 일단 전반적인 내용이 상상이 가시고 이미 피해야 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을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면 안 되는 아파트는 용적률이 높은 구축 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이 높은 구축 아파트 사도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흔한 거짓말에서 탈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이런 아파트를 추천하면서 여기 용적률 완화해주면 괜찮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정부 관료들은 백성들이 서울에 들어오길 원하지 않습니다. 토어제를 발령한 것부터 보면 아실 거고요. 사실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있어야 여기에 있는 게 더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길 원치 않고요. 도시 경관을 핑계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거를 해줄 것처럼 하지만 정말 제대로 해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구축 아파트는 사실 가치가 있으려면 주변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 아파트가 될 수 있을 확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새 아파트가 되면 얼마가 될 수 있을지 짐작이 되어야 실거주하는 나도 들어오지만 투자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가치가 빨리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요, 매매가랑 분담금은 뭐냐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할 때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건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블로그에 많이 남겨놔가지고 꼭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아도 그 정도 수준으로 대충 계산해봤을 때 요즘 보통 한 3, 4억이 들죠. 그럼 그걸 더한 가격이 주변 신축 가격보다 저렴하거나 같으면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저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실제 진행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높은 가치를 보일 수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짐작이 돼야지 여기 돈을 넣었을 때 얼마가 되는지 아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리는 상품이어야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없는 용적률 높은 구축 아파트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자, 두 번째 피해야 되는 건 좋은 입지에 있는 빌라입니다. 많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은 부족한데 요즘 부동산 컨텐츠가 많다 보니까 입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결국에는 좋은 입지에 있는 빌라를 사면 되지 않겠냐. 저도 이야기한 적이 있죠. 결국에는 부동산 값이라는 건 집값 더하기 땅값이고, 이 땅값이 높은 거를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 접근할 수 있는데, 입지 좋은 곳에 있는 빌라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그동안 왜 반대해왔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역삼동 빌라를 예를 들어봅시다. 역삼동이면은 좋은 곳이 아닌가? 강남에 있는 거잖아. 여기 빌라 좋겠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땅값이 비싸서 오히려 안 되는 경우입니다. 뭐냐면 재개발이라는 건 결국 낡은 집을 부수고 이걸 높게 새로 지어서 일반 분양을 많이 팔아가지고 건축비를 충당하고 남기는 건데, 문제는 이 낡은 집을 부수는 단계에서 땅이 비싸니까 초기 투입 비용이 큽니다. 참여하지 않는 세대에 대한 보상금도 줘야 되는데 이런데 비용이 되게 크고요. 그러면 이제 높게 지어서 그걸 만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핵심지에 들어오는 거를 이제 정부나 그런 분들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높게 지을 수 있게 하는 용적률 완화를 상당히 어렵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진행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박기 엔딩이 있습니다. 좋은 걸 다 아니까 미리 협조하지 않을 생각으로, 그러니까 분담금은 없으니까 협조하지 않을 생각으로 알박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주민들의 경우에는 보통 분담금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되게 잘 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진행 속도가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까지 이해를 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고민을 하시냐면, 신축 빌라에 들어가서 존버하면 안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 신축 빌라는 분양을 할 때 선반영을 했어요. 여기에 호지 앞으로 미래를 선반영했기 때문에 얘네가 가격이 미리 올라와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빌라는 거래량도 많지가 않으니까 이 선반영된 것이 정확하게 얼마나 선반영된 것인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래를 주저하게 되고, 그래서 환금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시면 좋겠고, 세 번째 피해야 되는 거는 초등학교 다니기 나쁜 아파트입니다. 이 부분을 되게 간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결국에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로 갭 투자가 불가능해졌고 비싼 단지건 싼 단지건 간에 실거주 가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저가 단지에 거주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미취학 아동을 데리고 있거나 아예 아이가 없거나 언젠가는 그렇지만 초등학생을 이제 키우게 될 상황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니기 어려우면은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멀거나 길을 많이 건널 경우를 피하셔야 되고, 또 그 초등학교의 학업 성취도나 분위기가 나쁠 확률이 높은 곳들은 피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면학 분위기나 주변 환경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직접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서울맵 학교 정보 통일한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여기 QR코드 남겨놨으니까 영상 잠깐 멈추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이 지역이 단지별로, 그러니까 구역별로 어떤 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 위치들도 왼쪽 상단이랑 우측 하단에 보면 보이죠. 제가 여기를 왜 가져왔냐면은 사실 지지난 영상의 리뷰이기도 해요. 무학지역 주변의 아파트들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반대했던 사유를 댓글에 사실 남겨드렸거든요. 왜냐면은 이 지역이 다 좋은데 그 통학구역이 상당히 넓어가지고 단지에서 꽤 먼 곳으로 통학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괜찮을까? 특히나 맞벌이 하시는 분들 중에 아이를 태워주기 어려운 분들의 경우 아이들이 직접 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제가 반대한 아파트는 지하철역에서 먼 아파트입니다. 흔히들 타협을 하시죠. 에이, 나는 뭐 버스 타면 되는데, 난 지하철 멀어도 걸어가면 건강에 좋던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당신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매수 의사가 있는 사람들 생각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차량 유지비만 아낀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 여기랑 가까우면 상당히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또 저가 단지에 있는 지역일수록 지하철 타고 통학 혹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대규모 개발 예정지가 있으면 여긴 또 피해야 됩니다. 이 개념을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마디로 지도를 켰을 때 빈 땅이 많은 지역의 아파트를 피하라는 얘기고요. 일산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일산이 왜 힘을 잃었는가가 사실 이 개념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옛날 자료예요. 16년 자료였던 것 같은데 이때 이 지도가 뭘 뜻하는 거냐면은 이제 일산 신도시가 가운데 있죠. 여길 중심으로 뭐 파주 운정이라든지 김포 신도시라든지 이제 일산에서도 뭐 좀 더 서울에 가까운 다른 지역들에 대한 이제 개발 계획이거든요. 이제 이런 걸 하면은, 그리고 교통시설을 잘 개선하면은 모두에게 좋아요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주변에 새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생김으로써 사실 일산 신도시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일산 신도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교통수단을 이어버리면 일산 안에 이미 갖춰져 있는 인프라들을 이 도시들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겁니다. 사람을 뺏기는 거죠. 거주는 바깥에서 하고 뭐 종합병원 같은 인프라는 일산에서 누리게 되니까 일산 거주지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심지어 일산에 있는 아파트들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되면서 더 밸류가 떨어지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일산의 가치가 떨어졌던 거고요. 그러면 일산은 이미 그게 증명이 됐으니까 피할 수가 있는데, 다른 곳은 어떠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 지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계속 뭔가 새롭게 생기는 곳들이 있죠. 검단이 있으면 뭐 부천 대장이 있고요. 이제 노원구나 이런 곳이 있으면 남양주 왕숙 같은 지구나 이런 게 있고요. 위례를 보면 또 하남 교산이 있고요. 이렇게 주변에 뭐가 새로 생기는 곳들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경기도의 옵션으로 생각하는 곳들 중에 새로 뭐가 안 들어오는 곳이 하나가 딱 보일 거예요.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을 정도니까 제가 그래서 안양을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용인이 좋기는 한데 용인도 적극적으로 추천 안 드린 이유는 이 원리가 반대 역방향으로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일산이 새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 뺏겼던 거랑 반대로 분당이 이제 1기 신도시로서 재건축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럼 여기가 새로운 곳이 되면 오히려 주변에 있는 위례나 광교나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건 용인 수지겠죠. 이런 곳들은 오히려 사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나름 다 원칙이 있어요. 악플이 달려서 제가 막 아무렇게 추천한다고 하는데 이런 다 원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피해야 되는 거는 세대수가 적은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이것도 흔히 타협을 해요. 예산이 안 맞는데 어떡하냐, 입지 잘 골랐으면 된 거지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투자의 핵심은 사는 것보다 파는 겁니다. 아무리 잘 샀어도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이 되었어도 수익 실현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흔히들 빌라를 사면 안 되는 이유 다 얘기하잖아요. 빌라를 사면 안 되는 이유는 거래 이력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적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몰라서 얼마에 거래를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 가격에 샀는데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 가격이면 팔 수가 없어 환경성이 낮다고 하잖아요. 정확히 똑같습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은 단지에 사서 전반적으로 시세가 오르고 또 몇몇 거래 혹은 호가에 높은 가격이 찍힌다고 해도요, 그걸 팔 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나홀로 아파트는 그 가격선이 애매하고요. 그렇게 되면 거래 선호도도 떨어지지만 대출
대출이 나올 때도 영향을 받거든요. 요즘에 이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호가가 갑자기 오르면서 KB 시세 대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거래가 실제로 어려운, 그러니까 대출이 더 낮은 매매가액 기준으로 나오니까 대출액이 부족해서 거래 못하신 경우가 정말 많은데, 세대수정은 나홀로 아파트는 이 현상을 수시로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추천하지 않고요. 나는 돈이 많은데, 현금이 많은데 그러실 수도 있지만 사는 사람이 현금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럼 대출이 안 나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세대수정은 나홀로 아파트는 빌라랑 같고 오르면 뭐하나, 팔지 못하는 걸. 요렇게 생각하시면 왜 피해야 하는지 정말 이제 마음으로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피해야 되는 아파트는 소심자가 추천하지 않는 아파트입니다. 저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 컨텐츠를 좀 써오고 있고요. 블로그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 블로그에 가셔서 단지를 좀 검색해보시면 딱 한 번만 언급을 했거나 아예 언급 안 한 단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단지들은 피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저한테 얘기하시겠죠. 이런 단지들을 내가 언제 다 찾아보냐, 내가 무슨 바빠 죽겠는데 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질문을 하시면요,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릴게요. 이거 사냐 마냐 이렇게만 물어봐 주세요. 혹은 요거 중에 뭘 사냐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전전 영상에서 답변해드린 것처럼 꼭 피해야 하는 아파트 먼저 골라드릴게요. 지금까지 소심자였고요. 구독, 좋아요를 달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